김정란은 한때 송일국과 사귄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연기자로 선배인 김정란이 인생화보 출연 당시부터 송일국에게 연기 지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인데, 이 소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두 사람의 인터뷰, 서로 호감을 갖고 있다는 발언과 2002년 KBS 연기대상에서 남자 신인상을 수상한 송일국이 자신의 집에서 벌인 파티에 김정란을 초대하는 등 두 사람이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파티에는 송일국의 친구와 여동생 부부, 그리고 김정란밖에는 없었거든요. 또한 두 사람이 강남 압구정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목격된 것 역시 그런 루머를 돌게 하는데 일조를 합니다. 하지만 송일국에게는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사귄 사이였죠. 그만큼 김정란과 송일국은 가까운 친구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드라마에서 송일국과 김정란이 너무 잘 어울리자 시청자들이 팬심으로 그런 바람을 일으켰던 거죠. 실제로 송일국은 김정란의 이상형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김정란의 이상형은 동물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러면서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남자, 즉 영화를 좋아하고 공연도 같이 즐기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남자를 꼽았습니다. 김정란 수의사를 만나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다. 다 좋은데 동물을 사랑하지 않으면 싫다. 외모는 사람들마다 보는 기준이 다르다. 지금껏 만난 남자친구들의 외모를 보면 다 다르다. 공통점이 없다. 키도 가지각색이다. 결국 김정란도 자신의 까다로운 눈을 인정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김정란이지만 한때 스토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정란 7년간 전화 스토킹을 당했다. 스토커가 개인 연락처로 전화해 자신과 사귀어 달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광팬의 고백으로 생각했으나 정도가 심해지자 스토커와 싸우기도 하고 번호를 여러 번 바꿨지만 스토킹은 계속됐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은 포기해야만 했다. 예전에는 스토킹에 대한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법이 강화되어서 이런 스토커들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올해 43살인 김정란인데 그녀의 말처럼 수의사 중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으면 하네요. 벌써 43살인데 빨리 남편을 구하고 애도 낳아야죠. 지금 임신해도 노산인데. 두 사람의 결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으나 성격 차이거나 아니면 송일국의 어머니는 김을동이 연예인 며느리를 반대해서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후 송일국은 일반인과 결혼하였고 김정란은 아직 미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송일국 씨 아내 정승현 판사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갑질이다, 판사로서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니냐? 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언행에 있어서 다소 격한 단어들이 사용했지만 이게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질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09년 KBS 쌈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송일국 씨의 어머니 김을동 의원이 송일국 씨의 매니저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등록하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송일국 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송일국 씨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빴다고 합니다. 이때 매니저가 그만두게 되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이때 일거리가 별로 없었던 김을동 의원의 인턴을 잠시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은 송일국 씨 측에서 지불했는데 이것이 방송에서는 세금을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산 겁니다. 그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최근 이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지며 네티즌들이 송일국 씨 가족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승현 판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글을 지인들에게만 공개된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걸 임윤선 변호사가 캡처해 전체 공개로 한 것이 인터넷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언론과 네티즌들은 정승현 판사가 쓴 글의 내용 중 따위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라는 말들이 갑질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갑질일까요? 다소 과격한 단어일 순 있지만 가족이 비난을 받으면서 흥분한 상태로 친구 공개로 작성한 글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페이스북 글을 전체 공개한 임윤선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임 변호사보다는 삼둥이의 인기에 편승해 논란거리를 만든 언론과 네티즌들 때문에 송일국 씨 가족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쓴 글처럼 개인에게 가문의 힘이 도움이 도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일국 역시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가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송일국은 아내 정승연과 정략 결혼설이 돌기도 했고 한 프리랜서 여기자로부터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전혀 별개로 보이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연관이 있었죠. 탤런트 겸 영화배우 송일국은 1971년 10월 1일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올해 44살이죠. 송일국 어머니 김을동의 종교는 불교인데 송일국은 개인적으로 천주교를 믿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일국 학력 학별현대고등학교,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초기에는 장준하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다가 드라마 거침없는 사랑 때부터 본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드라마 에드 버킷, 해바라기, 햇빛 속으로 등을 거쳐 해신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 영화 작업의 정석으로도 인기몰이를 합니다. 이후 주몽,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 발효가족 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증조부가 김좌진 장군이고 외조부가 김두한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연기자 출신 국회의원 김을동, 아버지가 사업가 송정웅입니다. 송일국 친아버지 직업은 사업가, 한때 대우전자 서비스 사장으로 일하기도 했음. 송일국 여동생 송송이는 한때 금잔화, 오기 이모 등에 출연한 연기자입니다. 이런 집안인데다가 어머니 김을동이 오랫동안 연기자 생활을 했기에 송일국은 이중으로 부담을 가집니다. 송일국 어머니는 저의 영원한 자랑이지만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너는 김두한의 손자니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어머님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말이 항상 겸손하라는 거였어요. 그 때문인지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는 꽤 장난꾸러기였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내성적이 되었죠.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제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게다가 김을동이 항상 바빴기에 송일국은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했죠. 송일국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바쁘셨기 때문에 먹을 것은 늘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덕분에 음식을 앞에 두면 끝까지 먹을 만큼 식탐이 생겼죠. 요즘도 항상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머니와 자주 싸워요.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하시고 저는 몰래 버리기 일쑤거든요. 송일국 어린 시절 바쁜 어머니 때문에 집 열쇠가 없어서 밤 10시까지 집 밖에서 추위에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외증 조할아버지인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로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 속된 말로 길거리에 나앉을 지경까지 갔었죠. 이렇게 송일국은 100kg이 넘는 거구에 연기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배우 유동근의 충고를 연기를 시작하게 되죠. 송일국 사실 배우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 김을동을 위해 KBS 1TV 용의 눈물 촬영장까지 운전을 해주다. 우연히 마주친 유동근 선배 때문에 배우가 됐다. 송일국 유동근 선배가 내가 너라면 배우 하겠다라고 한 말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아 연기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됐다. 당시 송일국은 100kg이 넘었는데 이때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20kg 정도를 감량하면서 지금의 근육질 몸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몰래 가명을 써서 공채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게 되죠. 송일국이 드라마의 단역, 비중 낮은 배역에 출연하고 있을 때 드라마 야인시대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송일국 어떤 신문에서는 제가 야인시대에 출연 제의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런 적은 없어요. 물론 속으로 욕심이 많았지만 제가 감히 어떻게 해요? 아직은 아니죠. 어머니께서도 가족은 출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요.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니까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야인시대이므로 그 후손인 송일국이 출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무명이었던 송일국이 굳이 억지로 출연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로 보여지네요. 그러다가 송일국이의 신에서 염장 역할로 주목을 받고
주몽에 출연하고 있을 때 현재의 아내 정승연을 소개받게 됩니다. 정승연은 1976년생으로 송일국보다 5살 연하이며 현재 인천지법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일국 부인 직업, 처음에는 부산지법판사로 근무하다가 전근. 송일국과 정승연은 2006년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됩니다. 이 지인이 당시 머니투데이의 김모 기자임. 밑에서 추가 설명. 당시 송일국은 주몽 촬영 중이었고 정승연은 사법고시에 2차까지 합격한 상태였죠. 송일국 측 등 두 사람은 주몽 촬영이 한창이던 2006년 가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각자 드라마 촬영과 사법고시 3차 준비 등으로 바빠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정승연이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한 뒤인 2006년 11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다. 위에 송일국 측근의 말과 달리 정승연이 바쁜 스케줄에 송일국을 기다렸던 것 같네요. 또한 법조인들에게 사법연수원의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뉘는 길목이기 때문이죠. 당시 37기 사법연수원 수료생 973명 중에서 판사로 임용된 사람은 95명, 검사 임용자는 100명뿐이었죠. 아마 정승연은 송일국과 연애를 하면서도 연수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정승연이 연수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동료 중에 하나가 임윤선 변호사입니다. 임윤선 저와 가장 친한 언니가 탤런트 송일국 씨 아내인 정승연 판사인데 어느 날 부부가 탭댄스를 열심히 배우러 다니더니 저한테도 잘 맞을 거라면서 한번 배워보라고 권하더라고요. 부부가 취미생활을 같이 하는 모양이네요. 특히 이런 댄스 종류는 부부관계를 좋게 만드는 여가 활동 중의 하나죠. 아무튼 두 사람은 약 1년여의 연애기간을 거친 후 2008년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결혼에 루머가 많았죠. 송일국라는 아내와 연애 결혼했는데 다들 정략 결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아마 어머니 김을동이 국회의원이고 아내가 현직 판사이기에 이런 루머가 나온 것 같은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것은 지인이었죠. 2012년 두 사람은 셋쌍둥이 아들 대한, 민국 만세를 낳게 됩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네요. 송일국 사람들이 셋쌍둥이 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경험해보니까 산모가 당하는 고통은 상상 초월이더라. 애들 몸무게 셋을 합하면 6kg이 넘는다. 보통 아이가 하나여도 몸에 무리가 가는데 셋이면 잘못하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송일국 의사선생님이 당시 너무 걱정하셨다. 한 아이를 포기하는 일까지 고려해보라고 하셨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송일국 아내 정승연 판사는 현직 공인이기에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거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여자는 모델이며 정승연 판사는 정년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죠. 공인이기에 그런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결국 무리를 했지만 아이들을 무사히 잘 낳았네요. 이후 송일국은 아들들과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면서 육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송일국은 결혼 전인 2008년 1월경 폭행 사건에 연루됩니다. 바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사건이었죠. 김순희 송일국이 취재하러 온 자신을 주먹으로 폭행해 치아가 3개 부러지는 등 전치 6개월의 부상을 입혔다. 김순희의 고소로 송일국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판사 임용 예정자와의 결혼식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판사의 결혼식에 배우자가 기소 중이면 판사의 공직생활 역시 긍정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까지 기자들에게 약했던 연예인들과 달리 송일국은 강경 대응합니다. 자신은 김순희와 몸싸움을커녕 접근조차 없었다는 주장이었죠. 후에 CCTV 동영상이 확보되고 송일국의 말이 진실임이 밝혀졌으며 또한 김순희의 이빨은 예전에 치료한 적이 있다는 진료 기록이 발견됩니다. 그러자 김순희는 CCTV 조작서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죠. 하지만 재판 결과 송일국은 무혐의가 되었고 김순희는 무고죄로 징역 1년형을 받습니다. 김순희는 끝까지 자신이 억울하다가 주장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동영상이 조작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김순희가 송일국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자신이 맞은 입주위를 손으로 감싸는 신용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는 그런 맞은 사람의 행동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원래 프리랜서 기자로 송일국 결혼에 대한 기사를 써주기로 여성동아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죠. 그런데 취재 대상자인 송일국이 부인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취재에 응하지 않자 막다른 곳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사실 김순희는 자세한 내막을 몰랐겠지만 송일국과 정승연을 소개시켜준 지인이 위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머니투데이의 김모 기자였습니다. 그 김 기자 역시 송일국의 결혼에 대해서 별다른 특종 기사를 쓰지 않았죠. 당시까지만 해도. 정승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고 단순히 이니셜로만 기사화되었음. 만약 송일국이 어떤 기자에게 자신의 결혼 이야기를 공개한다면 그건 아마 김모 기자가 되어야 의리 있는 행동이 되었겠죠. 따라서 김순희는 몰랐겠지만 그녀가 송일국에 대한 특종 기사를 따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기자들 중에도 김순희 같은 기자가 있는 반면에 끝까지 우정을 택해서 친구들의 사생활을 보호한 김모 기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살면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희 역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여성동아와 송일국 결혼 기사를 송고하겠다는 불가능한 계약만 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짓말과 무고를 저지르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송일국은 명문 집안 출신이기에 다른 사람보다 비난과 찬사를 몇 배나 더 받습니다. 친어머니 김을동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기에 어머니의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송일국은 한 발 더 나아가 홍사덕 후보의 유세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죠. 송일국 어머니 김을동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홍사덕 후보의 유세활동을 지원한다. 사실 김을동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 다른 의원들로부터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받은 도움을 자신이 모두 되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도리상으로라도 이렇게 아들까지 나서지 않을 수 없죠. 송일국 역시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홍사덕의 정치 정책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단순히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라면 경솔한 행동이 아닐 수 없네요. 문득 이것은 김을동이 연예인 활동을 하는 아들의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아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위가 아닌가 하네요.